신입 회계사를 뽑는 일과 관련된 오래된 농담이 있습니다. 면접관은 단 하나의 질문만 던집니다. 2 더하기 2는 얼마인가요? 채용된 회계사는 누구일까요? 얼마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되물은 사람입니다. 숫자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속이고 팩트를 왜곡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경제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의적으로 주물은 데이터들을 들이밀며 당신에게 겁을 줌으로써 주식을 사거나 팔게 만들고 경제, 정치 등에 대해 오해하게 만듭니다.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발표할 때 사실은 물가의 부동산 가격을 포함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물가가 사실은 오랫동안 엄청나게 올랐지만 그 중에서 잠시 안정적인 수준이었던 부분만 똑 떼갖고 온 걸 수도 있습니다. 삶의 다른 모든 것이 그렇듯이 숫자에도 맥락이 필요합니다. 앞뒤 맥락 없이 우리를 속여버리는 나쁜 숫자는 뭐가 있을까요? 주식시장 300포인트 하락, 땡땡 펀드 50억원 손실, 땡땡 기업 3,000명 해고. 이런 헤드라인을 보면 우리는 드디어 버블이 터지는구나 하는 공포에 휩싸이곤 합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만큼 자극적이고 공포스런 수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저런 데이터를 말할 때 분자뿐만 아니라 분모가 어떤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아까 주식시장 300포인트라고 했는데 이 300포인트가 약 4만 포인트 선에서 거래되는 다우지수 얘기라면 약 0.75% 하락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무의미하죠. 다만 5,000포인트인 코스피 지수 얘기라면 하락폭이 6%니까 불안할만 하죠. 이처럼 맥락 없이 딱 300포인트만 나오면 우리는 리스크에 대해 오판하기 쉽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에 공포를 품게 될 수 있죠. 땡땡 펀드 50억원 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펀드의 총 자산은 100억원이었을까요? 1000억원이었을까요? 자산의 50%를 잃은 건지 5%를 잃은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50억이라는 숫자는 무색합니다. 땡땡 기업 3,000명 해고 헤드라인도 마찬가지죠. 3,000명 해고는 대규모 구조조정 같지만 땡땡 기업이 19개 국가에 210만 명의 직원이 있는 월마트라면 어떨까요? 분자만을 제시하는 것은 그림의 일부만을 보여주는 것과 같아서 본질적으로 쓸모가 없습니다. 다만 분모를 쓱 제거하는 기술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구성하기에는 안성맞춤이죠. 이 그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임무를 마치고 귀환한 미군 폭격기들이 공격받은 위치를 취합한 그림입니다. 미군은 폭격기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장갑을 덧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마음대로 덧댈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장갑을 달수록 연료 소비가 늘고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이 모여있는 미군은 장갑을 폭격기의 어느 부분에 달기로 결정했을까요? 바로 귀환한 폭격기들이 공격받지 않은 위치입니다. 폭격기가 총탄을 맞은 채로 귀환했다는 것은 피격된 부분이 생존에 직결되는 곳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미군은 귀환하지 못한 폭격기들은 어디를 공격당했을까? 라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린 거죠. 만약 미군이 귀환한 폭격기의 피격 부위만 살펴보고 거기에 장갑을 덧대었더라면 생존자 편향의 역사적인 사례가 되었을 겁니다. 생존자 편향은 생존자에게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면서 사망자의 사례를 배제하는 논리적 오류입니다. 생존자 편향은 펀드 업계에서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계의 대기업 뱅가드 그룹은 대형주 펀드의 62%가 특정 벤치마크 지수를 넘어서는 성과를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청산되었거나 파산한 펀드들을 무시하고 조사 시점에 생존해 있던 펀드들만으로 만든 결과였습니다. 사라져버린 펀드들을 데이터에 다시 포함하면 5년 기준 벤치마크 지수보다 수익이 높았던 펀드는 전체의 4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세계적인 투자사 디멘셔널 펀드 어드바이저스는 모든 뮤추얼 펀드의 약 절반이 15년 내에 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살아남은 펀드들로만 계산할 경우 데이터에 상당한 상향 편향이 생겨 초과 수익의 중간값이 50%나 과대평가됩니다. 대학 농구팀에 찾아가서 선수들의 키를 조사한 다음에 조사 결과 한국인의 평균 신장은 193cm다 라고 발표하는 것과 같은 기법입니다. 경쟁을 뚫고 생존한 펀드들의 데이터만 갖고 수익률을 평가하다 보니 펀드들의 투자 성과가 굉장히 눈부셔 보입니다. 생존자 편향으로 빚어낸 수익률을 우리에게 들이밀면 당장이라도 펀드에 가입이 하고 싶어지곤 합니다. 영화 나 홀로 집에는 주인공 케빈이 혼자 슈퍼마켓에 들려 여러 식료품을 사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 홀로 집의 팬들은 영화 개봉 이후 지금까지 식료품 가격이 264%나 급등했다는 사실에 충격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SNS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264%는 정확한 수치인 동시에 맥락을 완전히 상실하여 우리를 호도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같은 기간 임금은 274%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식료품 가격 상승폭보다 임금 상승폭이 더 크기에 사실은 2023년의 장보기 비용이 나홀로 집의 당시보다 오히려 저렴합니다.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264%라는 나름대로 정교한 수치를 활용하여 신뢰도를 확보하려는 기술인데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 반드시 함께 봐야 하는 데이터는 의도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딱 원하는 부분만 잘라서 전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홀로 집의 팬들이 1990년 이후 식료품의 가격 상승에 정말 충격받았다면 같은 기간 S&P 500이 2670% 상승했다는 것을 안다면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릴 겁니다. 투자할 때 자극적인 수치에 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그 숫자가 어느 맥락에서 나온 숫자인지 관련 데이터를 차분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2025년 12월 미국의 부동산 재벌 샘 젤은 향후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류 언론을 포함한 각종 미디어가 그의 말을 성실하게 퍼뜨렸습니다. 샘 젤이 전설적인 부동산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5년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는 그의 경고는 5년 동안이나 빗나갔습니다. 2020년 팬데믹이 시장을 덮치기 전까지 경기 침체는 없었으며 그 전까지 주식과 주택시장 모두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종종 다른 분야에서도 대담한 발언을 내놓곤 합니다. 지적 월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한 분야에서의 성공이나 긍정적 특질이 그와 무관한 영역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샘 젤의 문제는 그의 예측이 틀렸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틀릴 때가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주 틀립니다. 문제는 부동산 분야에서 샘 젤이 가진 통찰과 성과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경기 예측에 지나치게 귀 기울였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미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맞추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습니다. 소위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틀즈도 앨범 발매를 여러 번 거절당했었고 해리포터, 존 윅, 스타워즈 같은 최정상급 시리즈도 시나리오가 수십 번 거절당했죠. 2000년 당시에 9,000개 정도의 지점이 있었던 대형 비디오 대여 체인점인 블록버스터는 우편으로 DVD를 발송해주던 회사였던 넷플릭스의 인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지금 블록버스터는 단 한 개의 매장만 남아있고 넷플릭스는 다들 아시죠. 우리는 인정하려 하지 않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디어에서는 수많은 의미 없는 조언들이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합니다. 또 각종 자극적인 숫자들이 우리를 조종하려 듭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전설적인 투자 그루 찰리 멍거는 우리는 똑똑해지려 애쓰기보다는 멍청한 실수를 꾸준히 피하려 애씀으로써 장기적으로 놀라울 만큼 큰 이득을 보았다 라고 했는데 미디어에 포위돼버린 현대인은 쏟아지는 각종 소음 때문에 실수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최소한 실수만은 하지 않는 것에 집중한 책이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이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투자 불패의 법칙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나쁜 숫자들부터 맨날 곧 있으면 버블이 붕괴할 거라고 외치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폭락 무새들의 나쁜 조언까지 우리 멘탈을 흔드는 각종 소음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여기 이 책의 저자 베리 리트홀츠가 있습니다. 모건 하우절과 레이 달리오가 신뢰하는 월가의 선구자 베리 리트홀츠는 10여 년 만에 70억 달러 이상을 끌어모을 정도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자산운용사 리트홀츠 웰스 매니지먼트의 창립자이자 최고 투자 책임자입니다. 동시에 굉장한 금융작가이기도 한데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개인 금융 사이트 빅픽처를 운영 중으로 누적 방문자가 4억 8천만 명에 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금융작가가 되었을까요? 투자에 대한 전문성은 당연하고 투자 불패의 법칙을 읽어보니까 일단 글이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각종 전문가들의 의견을 시원한 글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비판하는데 통쾌한 지적 쾌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책은 신랄한 비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베리 리트홀츠는 이 책에서 어느 시장에서건 지지 않는 10가지 투자 원칙을 제시합니다. 시장에서 실수하지 않고 지지 않으려면 특정 기법이나 종목 추천이 아니라 원칙이 필요합니다. 원칙이 없으면 상승장에서든 하락장에서든 뇌동매매로 손실을 봅니다. 시종일관 투자자를 노리는 왜곡된 숫자와 허황된 관점을 피하게 해주는 책
책 투자 불패의 법칙 강하게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